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피곤한 게 아니라 우울증입니다. 가메로 사토시 지역. 일부 우울증을 만나다. 길을 가다가 혹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슴이 조여오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요?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 단정짓지 말고 마음에 골절이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정신과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너무 경직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가능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 상태에 해당하는 질병은 6가지입니다. 첫째, 양극성 장애. 둘째, 주요 우울 장애, 우울증. 셋째, 우울 반응. 넷째, 정우성 우울장 상태. 다섯째, 정신분열형 우울 상태. 여섯째, 약물성 우울 상태. 양극성 장애는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조증과 우울증 상태가 두드러지지만 2형은 조증 상태가 오랜 시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처럼 원인을 알기 어려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 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병합니다. 뇌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모활초신경계로 나뉘고, 중추신경계는 사고와 기분, 의욕과 등 고차원적인 신경기능을 관장하고, 말초신경계는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을 관장합니다. 양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흔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서서히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함께 익히는 게 좋습니다. 2부, 우울에서 벗어나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없애라고 또는 피하거나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생활은 불가능하니 사회적게 공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도 하고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이 편해지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뭔가를 계속 참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고통을 계속 감내해야 할 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스트레스만 받고 나머지는 잘라내버립니다. 조절에 서툰 사람은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키워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쳐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스트레스는 뇌를 그 호르몬에 계속 감겨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결국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기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적 문제가 마음의 병으로 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반응 상태가 되면 스스로 깨닫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망상에 얽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호흡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자 조절하는 뇌의 부분이 다릅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대사성 호흡은 뇌간이 조절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성 호흡은 대뇌피질이 조절합니다. 마음에 따라 동요하는 호흡인 정동성 호흡은 편도체가 담당합니다.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면 호흡이 얕아지거나 빨라집니다. 그게 정동성 호흡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정동성 호흡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하거나 짜증날 때 일부러 천천히 호흡해서 반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동성 호흡을 행동성 호흡으로 바꾸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행동으로 원인 해결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입니다. 둘째, 대체사고, 대체행동으로 감정 저해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입니다. 셋째, 부인으로
없던 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회피로 무조건 피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방법으로 첫째, 몇 시에 자든 다음 날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찍 일어납니다. 둘째, 매일 아침 햇빛을 쬐입니다. 셋째, 해가 진 이후에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을 피합니다. 넷째, 해가 진 이후부터 잠들 때까지 집에서 오렌지색 선글라스를 씁니다. 다섯째, 너무 늦게 자지 않습니다. 장은 마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스케디안 리듬이 안정되고 우울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마음도 건강해지죠. 반대로 마음에 병이 생기면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발효식품을 먹으면 살아있는 유익균을 섭취하는 겁니다. 유익균이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죽어버리니까 익히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유익균의 먹이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이고 유해균의 먹이는 탄수화물과 패스트푸드 같은 가공식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효식품으로 김치, 젓갈류, 술찌개미, 피클, 장아찌, 요구르트, 치즈, 코코넛 젤리, 우롱차, 홍차, 감주, 된장, 고추장, 초누룩 등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신장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매일 먹고 되도록 익히지 않고 먹으면 발효식품은 2종류 이상을 조합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염분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생활 개선은 우울 상태 치료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호두, 아마유, 들기름은 섭취한다. 둘째, 청어, 고등어, 꽁치, 참치, 게, 꿀 등을 섭취한다. 셋째, 현미, 옥수수, 콩, 팥, 고구마, 토란, 우엉, 느타리버섯, 미역, 우무, 참외 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넷째, 하루에 20가지 이상 먹는다. 다섯째, 한 번에 30회 이상 씹는다. 수면, 식사, 운동 생활 패턴에서 기본적으로 지킬 일은 첫째, 아침 햇빛을 쬐다. 둘째, 매일 30분씩 걷는다. 셋째, 가볍게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한다. 넷째, 욕조에 몸을 닦는다. 다섯째,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 이것만 해도 조금씩 털어진 톱니바퀴를 천천히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차이는 생강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한약은 생약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효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조합하여 만듭니다. 반면 양약은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차가우면 따뜻하게, 뜨거우면 식히듯이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걷어내듯이 한약은 몸이 원래 가진 균형을 되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양약은 특정 장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정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방식의 습관은 신경세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신경세포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흥분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전류가 경로를 지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경로는 쉽게 활동하게 됩니다. 긍정이 좋고 부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양쪽 경로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버릇을 고치자. 첫째, 완벽주의에서 자신을 놓아주자. 둘째, 작은 실수를 큰 실수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셋째, 근거 없이 부정적인 결론을 상상하지 마라. 넷째, 스스로를 평가하라 하지 말라. 다섯째, 생각하는 버릇을 바꿔라. 생각의 폭을 넓히는 법. 첫째, 적당히 해도 된다. 둘째,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셋째, 불확실함을 허용하라. 넷째, 무슨 일이든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다섯째, 다음 슛은 들어갈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이 저절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갖고 있는지는 아닐까요? 인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은 변합니다. 마음은 항상 햇볕 아래라는 기분으로 첫째, 인간의 몸, 특히 뇌신경계 시스템을 이해할 것. 둘째, 의욕과 기분, 사고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 셋째,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 이것만 실천해도 우울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서 정신과 방문을 생각하는 분, 두렵지만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분, 또는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